이 경우 참 고민이 되겠죠. 비슷한 내용의 사건인데 한 개는 집행유예, 한 개는 법정 구속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건 준비할 때 이를 두 번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좋기는 한데,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그 충격과 스트레스가 변호사로서 상당하다는 점에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배가 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사건인데 한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다른 한 사건은 법정 구속이 나왔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실패한 사건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는 사건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이고요. 실무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네,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사건입니다. 몰카 사건이라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일반인들 시각으로는 중년의 변태 아저씨들이 자행하는 사건인 줄 아는데요. 몰카 사건의 가해자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중학교 학생들도 문제가 되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제가 담당한 사건의 가해자들도 네,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를 미자라고 하죠. 한 사건은 수원에서 그리고 한 사건은 서울에서 각각 발생했고요. 각각 발생했는데 우연히 저한테 비슷한 시기에 수임이 된 것이겠죠. 편의상 수원 사건 가해자를 수원이라고 하고 서울 사건 가해자를 서울이라고 호칭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원 가해자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약 133회 정도 촬영한 사실로 수원지법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서울 가해자는 역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200회 이상 촬영한 사실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죠. 수원과 서울 가해자의 범행 횟수가 70회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모두 성명불상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즉,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를 무단으로 촬영하였거나 촬영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결과는 아주 상이했습니다. 수원 가해자는 수원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서울 가해자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법정 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랑 합의를 못한 상태였고 다만 상당한 형사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참 고민이 되겠죠. 비슷한 내용의 사건인데 한 개는 집행유예, 한 개는 법정 구속이 나왔기 때문에 사건 진행하면서 내가 뭐 실수한 게 없었나 걱정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제 의뢰인 부모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구속을 피하지 못한 사건은 변호에 실패했다고 의뢰인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성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난 실패자야, 루저야 라고 단정하고 끝내면 정말 찌질한 변호사이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계속 탐구하고 반성하고 자괴감도 느끼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왜 구속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속된 서울 가해자의 경우 경찰에 입건되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동일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종 사건, 몰카 사건이겠죠. 이 몰카 사건이 적발돼서 이미 아마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가해자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에는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 서울 가해자의 촬영물에는 피해자 여성분들의 신체 특정 부위가 아주 노골적으로 촬영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단기간에 몰카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촬영물의 수위가 상당하다. 이러면 구속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범죄 사건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특히 몰카 범죄, 몰카 사건의 경우에는요. 뭐 제가 귀납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의 편견과
저의 경험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 몰카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사건을 많이 자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른 시기에, 미성년자 시기에 몰카 문제가 발생되어서 학폭에 회부되었거나 경찰서에 갔다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면 가해 학생도 그렇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내 자식은 착한데 이번 한번 실수한 거야 라고 절대로 자위하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위론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서 상담 심리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어린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한번 실수한 거야, 호기심에서 그런 거야 라고 방치하시면 20살이 다 되어갈 무렵에 아니면 그 이후에 성이 되어서 더 큰 사건을 초래할 것이고요. 그때는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정 속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른 시기에 발생됐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 심리 치료를 받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